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노동과 세계 37번째 방송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7년. 아직도 3년이 남았다는 것이 더 암담해지는 세미치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쌍용자동차 공장 안 굴뚝에서 2주째 농성하고 있는 분들 전화 연결해서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여성과 노동 7번째 여성 노동자와 유니폼 이야기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새벽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두 분이 공장 안 70m 굴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기획실장 두 사람인데요. 잠시 후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고립된 공간에서도 두 분은 활발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에서 굴뚝에서 온 편지를 연재하고 있는 김도현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김도현 기자입니다. 방송은 처음이시죠? 아, 예. 굉장히 좀 떨리는데요.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잘 부탁을. 굴뚝에서 온 편지를 연재하고 계세요. 예. 어떻게 된 사건인지. 예. 지난 18일에, 이창근 실장님께서 늦은 밤에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루의 노동 이슈를 좀 정리해서 메일로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핸드폰 배터리가 좀 빨리 닿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하셨고 흔쾌히 수락해서 차라리 기사화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이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예.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쌍용차 굴뚝을 그냥 지나쳤을까? 부제목으로는 차가운 맨바닥 비정규직보다 서러우랴 이런. 이게 기사이긴 한데 서정적인 에세이 같은. 예, 특히 2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아침이죠. 예, 네. 이 기사는 좀 내부에서도 너무 오글거린다 이런 지적도 좀 받아서요. 다음부터 이제 수위 조절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의 컨셉은 말 그대로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배터리가 다 닿을 보통 방송 인터뷰하면 7, 8분 길어야 10분 이렇게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 농성 추위 속에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배터리 아웃될 때까지 얘기 나눌까 합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네, 여보세요? 네, 정호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떠세요, 지금? 아직 점심이 공급이 안 돼서 이런. 라면에다가 지금, 그거 좀 먹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청취자들 위해 말씀드리면 지금 녹음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아직 점심 식사를 못 하셨다고.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미디어 오늘 김도현 기자 나와 계세요. 인사 서로 나누시죠.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이정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사무국장님도 같이 나와 계시네요. 네, 같이 밥 먹다가 받았습니다. 네. 이게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지금은?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좀 따뜻해서 햇볕이 많아서 다행이긴 한데 또 오후 되면서 또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바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유, 그러게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짧은 인터뷰 말고
그야말로 우리 컬러링 사랑의 배터리 아닙니까? 네. 배터리 다 될 때까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컨셉입니다. 우리 김도영 기자님 뭐 일단 오늘 좀 떼보시죠. 예, 오늘 원래 굴뚝에 보내는 편지를 사실 아침에 제가 좀 발송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빨리 보내요. 예, 빨리 보내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 김 기자님이 해주시는 예,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예, 기사를 또 일일이 다 검색해야 되고 예, 예,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 저희가. 예, 예, 높아서 뭐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굴뚝에 보내는 편지죠. 정확한 예, 굴뚝에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뭐 두 분이 그 굴뚝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활발한 소통을 하고 계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일간지를 창간하셨더라고요. 굴뚝일보. 뭐 제가 참관한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그 연대 방식이 많을 수 있는데 네. 특히 이번에는 글과 좀 가까이 있는 분들, 활자를 좀 자주 다루는 분들의 연대가 좀 지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도영 기자처럼 현직 기자면서도 실제 이제 지난 기사, 또 중요한 기사들을 이렇게 서칭해서 보내주시는 분처럼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굴뚝일보라고 하는 정론지 하나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론지. 단. 진짜입니다. 우리 굴뚝일보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하시면 볼 수 있고요. 길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월간이나 개간으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창근 실장님 그 굴뚝 올라가서 첫 트위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올라가셨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방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 눈에 보이는 방법이 많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고,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네. 질 줄 몰랐어요. 대법원 구성의 문제라든지 대법관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엎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엎히는 순간 정말 말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 고민을 했었고 법제도의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깨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법제도를 넘는 문제는 결국에 사람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또 누구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동료들이 생각이 났고요. 동료도 가까이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다만 이제 굴뚝 올라와서 첫 일성을 정말 우리는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라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더 강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 70m를 기다시피 해서 올라와서 턱 앉아보니 그 녹초가 됐거든요. 네. 앉아서 이제 아직 아침이 밝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늘을 떠보면서 했는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서럽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벗어지면서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예, 지금 얘기하시는 동료라 함은 지금 쌍용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 동료를 의미하는 것일 테고, 고공농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강렬하고 극단적인 투쟁 방식인데, 네. 뭐 트위터나 뭐 여기저기 인터뷰한 거나 글 쓰신 거나 이런 걸 보면 또 굉장히 부드럽고 넓은 이런 걸로 좀 일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편 짠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이 오히려 또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도현 기자님, 이러저런 반향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유명 외국의 저명 인사들, 또 국내 유명 인사들 이런 분들이 이러저러한 그 지지, 연대 이런 것들을 좀 표명했는데, 뭐 지잭이나 촘스키 또 연예인으로는 이제 김희성 배우, 이효리 씨도 있었고요. 김미화 씨도 트위터로 지금 연대 메시지를 남겼는데 좀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맙죠. 사실 굴뚝을 올라가고 나서 첫날 오전에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첫 마디가 어떡하냐, 이제 올라갔으면 보통 이거 뭐 단식도 마찬가지고 단식을 하면 35일, 40일 돼야지 관심을 가져주고 굴뚝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면 적어도 100일 이상 가야지 뭔가 할 텐데 이런 말씀을 되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어휴, 100일이 뭐야.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 되면 정말 어떡하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거기에 응답이라 하듯이 뭐 김우성 배우라든지 이효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즉각적으로 나서주는 형태를 모습을 보여줘서 무척 고맙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고마웠죠. 특히 이효리 씨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네. 좀 인터뷰 전문을 혹시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좀 어떠셨어요? 특히 좀 아무래도 대중 가수가 이제 어떤 지지를 표명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또 위치에 있는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처음에 고맙다는 말 정도가 제가 정말 가벼웠구나, 정말 가벼운 말이었구나를 기사 전문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넓은 사람이구나 자체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사실 이효리 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장면이나 어떤 모습들만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봤던 것 같은데 이효리 씨의 이면을 좀 본 것 같아서 매우 기분 좋았고 큰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 한겨레 인터뷰죠. 한겨레 인터뷰에 보면 진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유리 씨가. 어떤 표현이 있나 하면 그분들이 자본과 맞서는 숭고한 정신을 내가 자본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좀 다각도로 고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내친 김에 저는 뭐 사실 차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티볼라가 도대체 뭔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티볼리입니까? 티볼리. 네. 이거 좀 듣는 분들 위해서 좀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선가 보니까 뭐 쌍용차 사장님이 많이 팔리면 복직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보통 이제 어떤 자동차든 그런 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티볼리는 어떻게 보면 장민경사 구성원들, 특히 공장 안에 있는 분들이 피와 땀을 들여서 3년 만에 지금 내놓은 신차거든요. 작은 신차죠. 네. 인데 보통 이제 선전은 젊은이들이 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에 공장 안 구성원들이 합심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차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해고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컨대 뭐 지잭이나 촘스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좀 늘상이라고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노동운동에 대해서 항상 이제 지지를 표명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을 수도 있는데 인도의 석학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처음 들어본 밴 분인데 스피박 교수. 네.
이분이 또 상당히 강한 어조로 네. 지지,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네. 경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메시지가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SNS 상이나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동안 쌍용차 싸움이라든지 희망버스 싸움 등해서 아는 분이 많고 특히 이번에는 이태광 교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인도 출신들, 인도를 대표하는 분들이 마인드라 회장에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말씀드렸고, 스피바 교수가 바로 응답을 해주는 상태였고요. 뭐 제가 뭐 인도 역사는 잘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지금 인도의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 선언 혹은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미화 씨도 트위터에서 장문의 연대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배우 김의성 씨, 네, 그러니까 1인 시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촬영 중이라고 하기도 하시던데,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요, 네. 미남당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옆에 앉은 김도현 기자가 들어와야 될 당입니다. 아마 당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미남당 당원이라고 다들 주장을 하세요. 김희성 예. 씨도 그렇고 이창근 실장도 그렇고. 정체가 뭐냐고요 이게?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 예전에 김우성 배우 그다음에 만화가 강도하 하하 강도화 예. 작가까지. 예. 뭐 사실 얼굴로 승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얼굴에 워낙 또 당한 게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남당을 하자 이래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동안 쌍용자동차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했고 함께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그냥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친하게 좀 많이 지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용 동지들하고도 대화하는 사이로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형제애로 당원 멤버십보다는 아마 형제애로 네.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너무 고맙죠. 자, 2주 차, 이제 3주 차에 접어들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해를 넘겨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국내외의 이제 반응도 중요하지만, 현장 반응도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장 안에 굴뚝에 올라간다는 것은 현장 동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우리 현장 동료 노동자들의 반응이랄까요? 예. 이때가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장한 동료들도 당연히 듣는 것이고 네. 회사도 듣는 것이고 거의 뭐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더라고 회사가 지금 네. 다 챙겨볼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고 조합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몇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네. 처음 올라왔을 때보다 점점 이쪽을 향해서 문자라든지 각종 신호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장 안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선전물을 만들어서 뿌리거나 호소를 하거나 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6년의 시간들이 좀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정리해고 6년의 시간이 해고자들에게도 매우 고통스럽고 가혹한 시간이었지만 공장 안 동료들 또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봐요. 제대로 시내 아이들과 가족들과 방역장사 작업복 입고 다녔던 옛날 6년 전 모습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이런 모습들에서부터 많이 지금 위축돼 있고 어떤 그 정리해고로 인한 나름의 트라우마 형태의 또 뭐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본이 갈라놓고 자본이 회계 조작이라든지 경영 파탄 그리고 정부의 공권력으로 진압 이런 과정에서 노노 대립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노만의 피해, 노노의 피해가 맞지 않냐. 대립이 아니라 피해가 맞지 않냐. 우리 스스로 이 상처들을 좀 서로 보듬어 안고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다고 하면 주변에 좀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코지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쉽진 않겠죠. 당장 쉽진 않겠고 어제 칼럼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6년 동안 싸우고 별거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별거의 이유가 떨어져 사는 이유가 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주변의 친척이 주변의 어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헤어졌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이불 덮고 잘 수는 없다. 다만 무릎까지 손까지 좀 더 이불을 좀 주는 그런 따뜻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어제 면도하고 머리 감고 이 추위에 오늘 아침에도 또 샤워도 하고 찬물로 한 이유는 정말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풀어갈 테니 동료들도 좀 잘 사태를 좀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현장 상황을 좀 스케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인권단체가 그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식사나 아니면 최소한의 용품을 지급할 것을 좀 회사 측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현재는 좀 생활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좀 어려움 식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건강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인권단체의 기자회견을 기준으로 훨씬 좀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동계 피복이라든지 필요한 드롭폼 일부 또 그리고 비닐도 일부 이렇게 좀 올라오긴 하는 제한적이긴 하죠. 올라오긴 좀 있긴 하고 식사 문제는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이제 통과하는 거니까 통과를 시켜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만 지금 먹고 있고 점심은 간단히 데펴서 먹는 걸 하는데 여기가 지금 화기가 없기 때문에 예. 조리 도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참을 수 있어요. 관계 없다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로 저희가 올라왔던 이유나 다른 것들이 끝까지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머지 저희도 견딜 수 있으니까. 다만 회사가 좀 더 빨리 결단하고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 쪽의 반응도 뭐 일부는 있는 걸로 들리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 회사 측 반응 이야기,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니 같이 의논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좀 상황 뭐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 왜냐하면 이게 또 뭐 어쨌든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불필요하게 서로 자극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네, 그런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뚝까지 올랐는데 저희들이 숨기거나 뭐 할 건 없죠. 지금 사실 여기 올라오면 모든 게 다 걸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신상부대 다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숨기고 가릴 곳도 없어요, 사실. 피할 곳도 없고 바람 피할 곳도 없지만 햇볕 피할 수도 없다기가 이런 것처럼 말씀드려보자면 회사의 그 강경 입장에서 조금 누그러진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건부 대화로 내려오면 그쪽에서 내려오면 대화할 수 있다. 그것도 대화의 의제라든지 혹은 대화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히 내리기 위한 수사로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회사가 좀 당황은 한 것 같습니다. 이효리 씨가 상용자동차 이제 광고 얘기를 하고 티볼리까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광고 효과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주가가 10,000원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된 시너지 효과일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뭐 이효리 광고 제안을 거절 이런 한국일보 우스꽝스러운 단독을 지금 치게 만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쭉 돌아보면 회사가 지금 6년 동안 외부에서 보면 아니 회사가 좀 제대로 대응하지 이런 문제를 사람들 마음을 좀 읽어가면서 나는 안타까움이 있을 거잖아요. 보면 다는 아니지만 몇몇 관리자들의 아주 지능적인 어떤 나태함 이 고상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얘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는지 잘 모르겠고 상용자동차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집단인지 진짜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지금 상용자동차 회사가 동네 구멍가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그런 입장서를 내지 않거든요. 근데 6년 동안 그래 왔어요.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그냥 홍보 담당 무슨 팀장 이런 애들이 그냥 한두 마디 뜩 하는 걸로 회사 입장화돼 버리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뚤어져 있고 실력 없는 애들이 6년 동안 개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 무능하고 아주 그냥 밥줄만 대고 있는 관리자들에 대한 명백한 자리 정리가 필요한 게 상용자동차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현장 노동자들이 낸 유인물인가요? 여기 제목이 보면 내미는 손 꼭 맞잡아 줍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차를 만들고 그것이 판매되는데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좀 회사의 태도는 아직까지는 좀 신통찮아 보이고요. 광고 효과 얘기한 김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효리 씨가 어마어마하게 티볼리를 알린 역할을 하셨고요. 재밌었던 게 이창극 씨가 등극을 했어요. 예. 이창극이 누굽니까 도대체? 저희 어머니가 되게 화냈어요. 없는 살림에 돈 주고 이름 지었더만 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상하게 아마 이데일리 쪽 그게 기사가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기사를 보면 아마 첫 발이 이데일리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뷰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자? 그렇죠. 그냥 막 찍어서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조합해서 여기 뭐 조선 TV 스포츠 조선부터 해서 뭐 그냥 막 찍어 가니까 보면은 뭐 기자 이름도 없어 밑에 대부분.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왜 이창극이냐 이러더라고. 이름 두 가지냐 이래가지고 보니까 졸지에 이창극 돼가지고. 네, 그 이창극 사건은요 우리 또 특히 그 미디어 취재 전문 미디어 오늘에서 이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런 이따위 일이 벌어지는 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상근 기자가 기사를 쓰시기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효리 씨와 그리고 티볼리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관련한 그 검색어들이 실시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 이제 마구잡이로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첫 매체가 아마 이데일리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창근 실장을 이제 이창극으로 기사를 쓰니까 이제 마구마구 이제 다른 매체들이 따라서 쓰게 된 케이스죠.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우리 언론 환경이 그러하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굴뚝 위아래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굴뚝 소식 정론지 굴뚝일보를 꼭 봐주시기를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해서 13일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 좀 여쭙기도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전망하거나 하는 것이 지금 상황 전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좀 아끼긴 할 텐데요. 지금은 공장 그러니까 굴뚝을 좀 데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굴뚝의 문제라서 수많은 연대나 사람들의 마음들이 공장 방바닥을 좀 데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불길이 좀 들어가는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리면 따뜻해지고 공장 바닥이 녹아야지만이 뭐 인심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좀 자기가 좀 덥고 자기가 좀 이렇게 괜찮고 해야지 옷가지라도 한 개 벗어줄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공장 안에 일하는 동료들과 회사 일부 관리자들은 분명히 좀 분리해서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공정한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고 그런 과정으로 문제 해결을 잘 도달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로드맵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상대방도 있고 또 현장에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가 주시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또 바람직하진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김도영 기자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예, 저 그 굴뚝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제가 CNM 지금 고공농성하고 계시는 임정균 씨 얘기가 통화를 하면서 그 쌍용차 두 노동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했는데 같이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또 두 전광판에 올라가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잘 버티시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전광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위에 노동자들이 두 명 올라가 이것이 한국 사회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고 상품을 파는 사회에서 노동이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짓밟히고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 광고와 무관하게 덩그러니 서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NN 동지들이 단사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싸움 이겨서 이것을 지켜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죽비 같은 어떤 희망 같은 증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울 텐데 잘 버텨주고 잘 싸워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뭐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하자 해도 이게 또 뭐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어서 네네. 슬슬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우리 그 초반에 잠깐 인사하셨습니다만 김정욱 사무국장님께서 가능하면 우리 조합원들, 가족들 그리고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까지 어떻게 기회가 됩니다. 그런 20년, 30년 지기 친구들이었고 동료들이었잖아요. 여전히 어쨌든 공장 밖을 나가더라도 안 볼 수 없는 동료들이고, 또 이 쌍용자동차라는 출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수많은 동료들이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잘못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저희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기인됐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쨌든 정부가 어쨌든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다가설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다른 제3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우리 당사자들이 손 맞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어쨌든 상처를 좀 치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들, 새로운 어쨌든 우리 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맞잡으려고 하는 그 손 조금 더 좀 내밀어서 함께 좀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이창근 실장님은 사실은 우리 2%에 세 번째 출연 하시는 건데, 다음 인터뷰 때는 꼭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창근 실장님도,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해 주시죠. 네, 고맙고요. 일단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다른 또 사업장들, 저형한 동지를 소외되지 않게끔, 시선 넓혀주는 것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라오면서 제가 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고정희 시인의 시 한 편을 올리고 마음을 다잡은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에서는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습니다. 동지를 힘내시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2015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도현 기자님도 두 분께. 예, 참 처음에 이 기획을 할 때는 정말 마지막 편지가 되길 바랬는데 자꾸 이게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새해를 만약에 굴뚝에서 맞게 되신다면 그때도 네.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즐거운 목소리로 언론을 통해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찾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분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전화 연결했을 때는 참, 얘기 못한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우리 이창근 실장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에서만큼은 그런 모습을 좀, 저도 꺼내기가 좀 어렵고 해서 가족들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이제 전혀 안 했는데, 어떠세요? 김도현 기자님. 예, 일단 제가 라디오 녹화가 처음인데 처음인데 떨림보다도 위에 계신 두 분의 어떤 좀 결연한 의지랄까요? 이런 게 좀 더 느껴졌던 그런 통화였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기획이 저는 좀 쉽게 좀 재밌게만 쓰려고 했는데 또 이 기사를 또 꼼꼼히 읽고 계시고 이 기사가 또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굴뚝에 보낸 편지라는 기획을 통해서 몇 차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근데 정작 굴뚝에서 보내는 편지는 경향신문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년에는 저희 미디어 오늘에도 기고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정작 통화 연결해서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이번 에피소드 제목을 아예 굴뚝에서 보내는 편지로 직접 접수하신 거죠. 출연하셨으니까. 네, 김도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접 선거 결과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조가 당선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투표율을 보여주신 민주노총 조합원들께 감사드리고 선거 관리 업무에 몇 달 동안 고생하신 간부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치열하면서도 공정한 선거운동 해주신 낙선한 세계조 후보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새해 첫 방송에서는 신임 임원들 인터뷰부터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여성과 노동 꼭 들어주시고 저는 2015년 새해에 뵙겠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